네, 임시국회가 내일 모레면 끝납니다. 국회의원들이 또 방탄국회를 열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다음 주제는 방탄국회 열이틀의 틈새 이런 주제입니다. 이 기자 일단 8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자연스럽게 또 방탄국회가 또 열리는 거잖아요. 그렇죠. 8월 임시국회를 우선은 여야가 열기로 합의를 한 상태였죠. 그러나 야당 측에서 합의한 내용에 반발을 하면서 합의 자체가 흔들리면서 지금 8월 임시회 자체가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.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레 19일에 7월 임시국회가 끝이 나면 9월 정기국회 때까지 한 열이틀이 남는 셈인데요. 그때는 이제 회기 중이 아니기 때문에 방탄국회라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의원들의 체포할 때도 국회의원들을 체포할 때도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열이틀의 틈새 동안 5명 다 체포하면 되지 않습니까? 뭐 검찰의 판단이 아닐까 싶은데요. 말씀하신 대로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실제로 조현영 의원에 대해서는 지금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보고도 안 돼 있는 상황인데요. 그러니까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야가 극적으로 또 8월 임시국회 합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이 조금 속내가 복잡해지겠지만 그 열이틀이 예정대로 여야 합의가 지금 파기된 상태에서 9월 정기국회 때까지 비어 있다면 이제 검찰이 판단하는 데 달려 있다고 봅니다. 그런데 그 임시국회 안 열면 여야 지도부가 뭐 저 소속 의원들 눈치 안 봐도 되는 거 아닙니까? 뭐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방탄국회를 사실 막자는 건 여야가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의미가 있었거든요. 그러나 기득권 내려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여야 국회가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사실상 기득권 내려놓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일 텐데요. 지금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처리하지 못하는 안건들이 매우 많습니다. 지금 내일 18일이죠. 우선 본회의를 열지 않으면 뭐 국정감사가 올해 처음으로 분리해서 실시되는데 8월 말에 시행되는 2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는 아예 열리지 못하고 지나갈 수도 있고요. 특히 또 안산 단원고 3학년 학생들에 대한 그 정원의 특례 입학 관련해서도 수시 대학 교육 일정들을 생각하면 18일까지는 통과가 돼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. 근데 여야가 뭐 물론 8월 임시국회를 열지 않아서 방탄국회를 면했다. 우리는 기득권을 내려놨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여야가 본연의 임무를 먼저 하는 게 여야 국회의원들의 소속 의원들의 눈치는 안 볼지라도 국민들의 눈치를 좀 봐야 하는 상황이겠죠. 사실 과거에는 이 체포동의안이 국회의원들의 정말 강력한 특권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게 좀 쉽지는 않나 봐요. 그렇죠. 예전에는 실제로 방탄국회가 있었습니다. 은연중에 국회를 열어놓으면 국회의원들은 체포를 해갈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이 소가리를 하기도 했는데요.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거는 52건입니다. 그중에서 가결된 게 12건인데요. 19대 들어서는 이 중에 3건이 가결됐습니다. 상당히 비율로 봤을 땐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. 박주선, 현영희, 이석기 의원 같은 경우는 기억하실 텐데 가결이 됐고요.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부결이 됐고 또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자진 출석을 해서 철회가 되기도 했습니다. 이 체포동의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됐던 건 1949년에 조봉암 의원에 대해서인데요. 비료와 양곡 횡령 혐의였습니다. 근데 그때는 부결됐습니다. 그리고 처음 가결된 체포 동의안 같은 경우는 자유당 양우정 의원인데요. 이승만 전 대통령 양아들로도 불렸었는데 간첩 사건에 연루되면서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통과가 돼서 가결돼서 넘어간 적이 있습니다. 지금 한 여야 의원 5명 정도가 지금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고 뭐 조현영 의원 같은 경우는 체포 동의안이 지금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데요. 이번 국회에서는 얼마나 많은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진짜 특권을 내려놨다고 하는데 그걸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네. 열이틀의 틈새 동안 검찰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